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이 한동훈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한동훈이 이 배신자가 장외 집회를 여전히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또 지금 여의도에서 장외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일대가 지금 난리가 나요. 자, 이제 한동훈이 집회가 있고 한동훈이의 맞불 집회가 있습니다. 규탄하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경찰에서 이 단계 사건 수사를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야, 이거 사법 처리로 끝내버려야죠. 자,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관세, 이 폭탄 추가적으로 25%로 이제 올린다는 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김정관 우리 산업부 장관하고 로트니 상부 장관이 지금 내가 워싱턴에서 만났지만은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빈손. 그리고 앞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거를 협의해 나가겠다. 근데, 아니, 만나서도 안 되는데 화상회의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예 워싱턴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무제한 타결될 때까지 오지 말고 협상을 해라.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훈령만 제대로 딱딱 내려주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도 결국 이 대통령도 백기를 들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중요 대목마다 왜 대통령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왜 말이 없느냐 그랬는데, 이제 어제는요 김용범 정치실장이 입장을 발표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크리틱하는 이슈일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빠르게 한마디 해야 돼요. 굉장히 이거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아주 중대 이슈잖아요. 이런 중대 이슈를 갖다가 밑에다만 남겨놓고 말을 안 한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 볼 때는 무지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일면 무시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면 워싱턴 쪽에서는 여전히 친중 시각이 강하다. 이거가 기본적인 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안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갖고 25% 올렸는데 대통령이 말 안 해?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뭐 3번씩 이렇게 만난 의미가 어디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2-3번씩 만난 게. 그야말로 정상 간의 신뢰가 그야말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뒤늦게나마 백기를 들었어요. 자, 왜냐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언제 갈지는 모르는데 여당은 2발 3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됐지만은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이 아주 번쩍 번쩍하는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을 민주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한 번만 정무수석 통해서 딱 아니면 비서실장 통해서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2말 3초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특검, 그 다음에 탄핵, 이 관련 법안, 그냥 번개같이 하잖아요. 그냥 일사천리로 해보잖아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24시간 안에 24시간만 딱 하도록 하고 바로 본회의 처리하는데, 이런 그야말로 번개보다도 빠르게 입법을 처리하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 정부가 모른다? 웃기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한 달이 지나서야 하겠다? 열이 더 받는 거예요, 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해도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예비 타당성을 미리 좀 해봐. 그래서 매매 투자를 좀 실질적으로 좀 진행을 시켜봐. 이런 취지의 백기두항을 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 유력 보수지죠, 경제 전문지에 칼럼을 실었어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자화자찬. 그러니까 이제 관세 협상 아주 잘 됐다 그러면서요, 해필이면 한국하고 잘 됐다를 갖다가 맨 1번 맨 앞에 내세웠어요. 이 얘기를 좋게 여기면 정말로 한국과 미국이 윈윈하는 측면에서 잘했다는 아주 성공한 협상일 수도 될 수 있지만, 트럼프가 딱딱 찍으면 찍는 대로 잘 딱 고개 숙이고 따라온다. 이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로서의 한국이 잘 됐다. 이렇게 찍는 것은 아닌지, 그건 정부 당국이 모든 정보를 잘 갖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말이죠. 트럼프도 지금 3년이 남았어요. 이재명 정부도 4년이 남았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기고문의 내용, 한국을 꼭 집은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다방면적인 분석, 다층적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요, 만만한 협상 상대의 측면에서 한국을 만만하게 딱 찍어가지고 많이 받아냈다 이겁니다. 엄청 받아냈죠. 왜 그러냐면 숫자로 보더라도 지금 일본, 그 다음에 이제 EU, 그리고 우리 한국, GDP 대비를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협상 상대로 보고서 딱 찍어 누르니까 최고 많이 꺼내놨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도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게 만만한 협상자로 트럼프한테 인식이 됐을 경우 앞으로가 더 우려되는 거죠. 지난 관세 협상도 뒤집어 버리는데.
그래서 면밀한 지금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 커밍스 이 평론가가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고 하는 부정선거의 주범과 수사체포 대상 요 명단 장문의 이 칼럼을 실은 바 있어요. 저도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이번 시간은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깊은 이 정보를 갖다가 다양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AI 정보도 제가 쭉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SNS에 나돌고 있는 소년보 목사의 집행유예. 일단 집행유예니까 석방이 됐잖아요. 그 이면에 막전 막후 숨가쁜 대미 외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보 수집, 그리고 이제 압박, 요 동향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말이죠. 이제 백악관에까지 아들이 둘이 직접 갔다. 이건 다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에도 서울에 있는 미 영사가 직접 재판정에 법정에 출석해서 동향을 체크할 정도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어마어마했다.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소년보 목사는 이제 석방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요. 지금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광훈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풀려날 것이냐? 이게 또 다른 관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강천석 칼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와서 지금 이제 그 옛날 미국이 아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유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이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단계 고발 사건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대변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요, IP 공개는 할 수가 없다. 왜? 이건 개인정보로 볼 수 있겠죠. IP. 자, 그래서 이 단계 경찰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찰로부터 당해 수사 요청이 왔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2호선 감사위원장을 고소한 사안하고 장경유 대표도 고발된 사안 등 총 3가지 관련 수사가 있는데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외부에 알려진 내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IP 주소나 댓글 기록을 경찰에 공개할 수 있느냐? 이에 관련해서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강제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IP 관련 협조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에서 수사기관에서 할 부분이고 협조할 부분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은요, 2024년도 11월에 이 한동훈 가족들이 일제히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의혹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제명 처리가 됐는데 이 제명 처리된 이 한동훈 측에서 지금 오늘 또 여의도에서 장외 집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명 처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오후 2시부터 열리는데요. 한동훈이도 본래 참석하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불참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이제 2월 8일 날이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구체적인 메시지를 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월 8일 토크 콘서트 전까지는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입장을 발표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이 대구, 부산 이런 보수세가 강한 영당권에서 지방선거를 이제 비는 자리에 그 출마를 해서 돌아온다. 이런 그 한동훈이의 구상이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 아직까지는 이제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인간이 지금 보수세가 강한 데에서는 표가 나올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은 그냥 자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장동훈 대표부를 지도부를 밀어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비대위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한동훈에게 복당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회 승인이 있으면 재입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률적으로 또 복당하는 방법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한동훈 측에서는요, 정말 그 지방선거를, 지방선에 나가면 한동훈을 빼고 이기기는 지방선거전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동훈을 빼고 이기기는 어렵다. 이런 데 의견의 일치가 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집회도 집회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집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 이제 김상진, 빨간 아재죠. 김상진 대표가 지금 오늘 1시 30분, 한동훈 집회는 2시, 지금 이 김상진 대표 집회는 1시 반. 그래서 지금도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찬단 소탄 작전을 벌인다. 영구 제명 한 딸들과 맞불 집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GSS 그룹하고 신자유연대, 여의도 일대하고 민주당 군비 김탕사 앞에서 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사당 3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후원구자 있죠? 그리고 신자유연대는요, 또 이재명 집회, 촛불 행동에 맞붙은 집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당 3번 출구에서 2월 4일 수요일 날 열립니다. 이재명 퇴진행동,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대장동 게이트 항소폭 특검하라, 김현지를 특검하라. 요 세 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상황은요. 여러분들의 많은 집회 출석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먼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요, 11월 선거가 있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뜨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자화자찬성 기고문을 냈고, 관세 정책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을 지금 지켜 세우는 건지 뭐 비하하는 건지. 자, 그러면서 말이죠. 세계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전문가들은요, 세계 경제를 경고했지만은 결과는 미국 경제의 기적이었다. 이런 취지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관세 정책으로 주가 하락과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예상했지만은 9개월이 지난 지금 모든 예측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 그래서 2024년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가 쉬운 두 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3개월간 연율 기준 근원 인플레이션이 1.4% 수준으로 낮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활용한 해외 투자 유치 성과도 부각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례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1,500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것은 미국 제조업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알래스카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참여, 그리고 유럽의 대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역시 관세 정책의 성과로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위해서 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미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주요 고객이자 투자자가 돼서 미국이 AI 초강대국의 지위를 굳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성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미국은 1년 전 죽은 나라였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관세 정책이 외교안보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세를 지렛대로 해서 EU, 일본, 한국 등 주요 교육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협정들이 동맹 및 파트너들과 더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해서 군사 동맹을 경제안보 영역으로 확장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을 포함해서 8개의 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도 관세가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관세 압박을 많이 했죠. 분쟁 해결의 일환으로. 아마 외교사에서 말이죠. 이 국제 분쟁, 특히 이제 무력 충돌이 가능한 국제 분쟁에서 관세 문제를 가지고 국제 이 무력 분쟁을 중지시키는 이런 사례는 뭐 아마도 트럼프가 이제 세계 신기록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말미에서는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관세 회의 이론자들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놀라운 경제 지표를 봤다면 이제는 트럼프 말은 모두 옳았다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써보는 게 어떨까 싶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자화자찬은 자화자찬이지만은 없는 팩트를 갖다가 만들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당연히 뭐 현직 대통령이 더군다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자화자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트럼프 기습관세 쿠팡 탓 이렇게 해서 한미관계 돌변하는 기폭제 있었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쿠팡 탓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미 예고된 폭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가측정, 전방위적 쿠팡의 대미 로비전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요 해석은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이번 사안을 보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런 지금 미국적 이런 문제의 제기,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이런 거는 과거 행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행정부 때는 한미 관계가 굉장히 공고했었지만은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리포트 대사가 굉장히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어서 이런 일을 막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태만 하더라도 최근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주한 대사가 직접 지금 이제 이 산업부에다가 항의 서한을 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도 또 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경고문이 여러 번 왔잖아요. 전부 다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 청와대까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 대미투자특별법 지금 한국 국회가 꽉 잡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불안하다, 뒤늦게 하는 거예요. 뒤늦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빨리빨리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알아들어서 대책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아마도 알도 안 해? 이러니까 지금 러트리 장관한테 우리 지금 그 김정관 상부장관이 빈손으로 대접받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나마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입법으로 완성되기 전에 예비 검토를 먼저 해라,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예. 예비 검토를 갖다가 이 타당성 검토를 미리 좀 하라는 겁니다. 대미투자의 사업성을 갖다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검토해서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제 이 전반적인 우리 한국의 대미투자의 틀, 이거를 미국 트럼프한테 보여줘라 이거죠. 이 꼬리를 내린 거죠. 천만 그나마도 다행이 아니냐, 이런 꼬리 내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제목에서 꼬리 내렸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SBS에서 맨 먼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그래서 SBS 보도 내용,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대미 투자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미리 예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일부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예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오해와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대미투자 관계부처 수장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린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즉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일부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 예비 검토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측이 한국의 대미투자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있는 걸로 분석되는 만큼 특별법 처리 이전이라도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선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 사전 준비 절차를 밟음으로써 미국 측 불만을 희석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특별법 통과 전 예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발 관세 긴장 국면이 한미 안보 협의나 비관세 영역인 디지털 규제, 쿠팡 조사 등에까지 일정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청와대는 점검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흘 전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청와대로 불러 만났는데 한미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관세 문제가 잘 수습되지 않으면
부정적 동력이 다른 잠재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 지시는 적극적 대응을 통해 한미 관세 합의 후속 조치에서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걸로 분석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자, 뒤늦게나마 지금 이 대통령이 이렇게 대미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해서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진 커밍스 평론가가 지금 밝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부정선거의 핵심 주범들 그리고 체포 대상자들의 실명과 국가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 출입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진 커밍스의 칼럼의 골자를 보면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즉 네트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인사들이 미국과 타국 선거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밍스는 이 네트워크를 겨냥해서 미국과 동맹국이 합동수사 체포작전에 착수했다고 주장을 하고 중국 해커의 체포 그리고 이탈리아에서의 신병 확보 한국 관련 사전 통보 등 여러 조각 정보를 하나의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수사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밍스가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의 주범과 체포 대상을 쭉 보면은요, 주범과 체포 대상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해외 세력만이 아니라 미국 선거에 직접 관여한 미국 내 인물들이 핵심 체포 대상이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배후인 해커, 사이버 작전 인물들,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다양한 국가의 정치 선거 관계자들이 모두 국제 카르텔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에서 말이죠.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선언을 했다. 국제 카르텔을 공조하고 있다. 부정선거 개입국에 대한 폭탄 선언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의 대외 메시지를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진 커밍스의 글이 우리 국내 다양한 SNS에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직접 이름을 거론한 사람을 보면은 이 오바마, 그다음에 바이든, 그다음에 수전 라이스,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까지 한 핵심 주범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020년도 미국 대선하고 이후 선거에서 이런 선거 조작을 설계 지휘한 내부 인물들이 미국 내 내부 인물들이 핵심 체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선거관리 고위층, 정보수사기관 내 반 트럼프 인사 그리고 빅테크하고 메이저 언론의 특정 경영진 간부 등이 선전, 검열, 여론조작을 통해서 선거 부정을 완성했다라는 식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다만 커밍스가 말하는 이름 직책 리스트는요 법무부나 법원문서에 정식으로 올라온 피고인 명단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정치적 해석의 명단이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국과 해외 해커의 그리고 이제 또 정보 조직도 여기 이제 이 체포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해커 조직이 미국 그리고 동맹국 선거에 서버나 개표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구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개된 중국 해커의 체포, 기소 보도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사이버 안보 발표 등을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수사의 진전이다. 이렇게 진 커밍스는 해석하고 있어요. 즉 원래는 사이버 스파이 해킹 사건으로 보도된 것을 커밍스는 일종의 이제 선거 조작과 직접 연결해서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등 동맹국 선거에 연계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이라든가 이태리,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선거 그리고 이제 개표 시스템에 미국 정보망이 접근해 왔고 여기서 부정 정황이 포착됐다는 식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요 전쟁 발발 시 대응 시나리오, 정권 교체 가능성, 미군 동맹 전략과 연결된 부정선거 의혹 이런 거를 묻고 서술하고 한국 일부 정치 관료 세력을 국제 카르텔과 연결짓는 식의 해석을 진 커밍스는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진 커밍스가 그리는 큰 그림은 이렇게 요약이 돼요. 국제 카르텔과 관련해서 상층, 중간층, 하층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상층의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EU, 국제기구, 글로벌 자본, 정보기관의 일부 세력이 글로벌리스트 블록을 형성해서
특정 정권과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관리했다는 것이고요. 중간층은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사이버 정보조직, 각국의 정보기관 일부, 다국적 IT 데이터 기업이 기술적 실행과 그 감추기를 담당했다는 것이고, 이 하층에서는요, 각국의 선관위, 법조, 언론,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NGO하고 시민단체 일부가 현지에서 정당성을 포장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맡는 구조라는 겁니다. 하층부가. 그래서 이 전체 네트워크를 진 커뮤니스는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재집권 후에 이 카르텔의 실명과 연루국가 관련 엘리트들이 순차적으로 폭로 체포될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 진 커밍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말이죠.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유심히 더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진 커밍스는요, 미 FBI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갖다가 중국 연계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일부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거 장비, 소프트웨어, 빅데이터가 중국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론조사라든가 SNS 모니터링이 중국산 클라우드나 AI 인프라를 통해서 조작됐는지 미국이 상세 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FBI 국장 캐시파들이 작년 11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부정선거 사전 통보로 이거를 갖다가 해석하고 한국 정부의 중국 협력 구조, 그러니까 이제 이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데이터 이런 것이 핵심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 커밍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지시하에 국제 카르텔 수사의 일부로서 한국이 수사 대상에 드러나고 그럴 경우에는 여론조작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진 커밍스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정권과의 연계를 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의 부정선거가 중국 공산당 배후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고 특정 정권 예컨대 이재명 관련이나 계엄 사태가 이 맥락에서 재평가될 것이라고 연결을 짓고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석방 기류나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워싱턴 내부 여론으로 이제 언급하고 한국 사법 판단이 정치 프레임에 휘말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요,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 부정선거에 집중적으로 지금 뭐를 다뤄 나갈 것이다. 이런 발언을 지금 언급하면서 결국 이거는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모든 국가의 이 부정선거에 집중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의 자금을 추적하고 특정 인물을 지목할 경우에는 한국 내 체포 그리고 미국 송환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선거 정치 데이터 구조 전체를 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이중교류 라인도 점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네수엘라, 유럽 등과의 연계돼서 국제수사 대상으로 커질 수 있다. 예, 이런 지금 의견을 진 커밍스 평론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진 커밍스 평론가의 주장을 제가 지금 이제 이 허술한 이 SNS 그리고 AI 통해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고맙습니다.